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조 인공지능 사례, 제가 최근에 연구했던 그런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른쪽에 상장이 보이시죠? 이게 2020년 2월 9일 날 받은 상인데요. 어, 미국 인공지능학회, 그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또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받은 건데요. 그 사례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제조업인데요. 프론텍이라는 그 안산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의 그 품질 관리 인공지능을 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제 임베딩, 뭔가를 내재시키다. CNN이라는 건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영상 인식을 잘 하는 그러한 요즘 기법인데요. 그 CNN을 이용해서 디펙트 파인더, 불량품을 찾아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프론텍이라는 제조 기업의 매니팩처링 컴퍼니에 기존에 그 시각 검사기가 있었어요. 그 시각 검사기에다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임베딩, 집어넣은 그런 사례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당시에 그 시상식 화면인데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Also a recognition for a best deployed application paper from Quang Li and colleagues on embedd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based defect finder in a commercial setting in a company called Funtech. Please check out that paper. It should be quite interesting. It's on Sunday later on. So at this point, I would like to. 예, 이렇게 그 전 세계 그 인공지능 학자들이 한 3,000명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희 논문이 이렇게 시상됨을 잘 어나운스된 그런 화면이고요. 그냥 제가 자랑으로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이 논문을 실제 제가 이제 발표하는 그 화면이에요.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발표할 때 그 심사위원이 어떻게 또 얘기하는지. All deployed papers are. So our next paper, as I mentioned in the opening as well, we actually have top 10 deployed papers, but this particular paper was the highest rated paper among all those as well. So I'm particularly excited to hear. Obviously, all deployed papers are in particular exciting to me, but in particular, I think very excited to introduce Kwang Yun Lee. 예. 그래서 그 이번에 상이 이 상을 받은 팀이 10팀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소개되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또 최고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등을 받은 그런 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수홍 대표님이 이렇게 그 한양대학교에서 CEO 과정을 들으셨어요. 저한테. 근데 한양대가 이제 공대가 좋은 학교라서 그런지 이 CEO 과정에 오신 분들도 다 공대 출신의 그런 CEO들이 많이 계셨는데 질문도 참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날 아마 명함을 교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산 시화공단에 있는데 한번 와달라 회사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구실 학생들 제가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왜냐면은 인공지능을 한다라는 것은 늘 현장이 중요해요. 어떤 실험실에서만 그냥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제가 아예 첫 미팅부터 저희 연구진을 데리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 갔습니다. 한 2시간 걸려서 갔는데요. 갔더니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런 너트, 용접 너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품질 관리는
이렇게 여기에 나사선이 들어가 있는지를 사진으로 체크를 해요. 이거 자동화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민수동 사장님의 이제 새로운 고민은 뭐냐면 이 현대자동차에 이 너트를 납품하는데 이렇게 표면에 약간 좀 흠이 나거나 까인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이즈는 맞고 나사선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런 거를 불량품으로 좀 처리하고 싶다. 예, 왜냐면 현대자동차 회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이런 불량품들을 보면. 그 다음에 고객들도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론텍이라는 이 중소기업은 아름다움이 중요해요. 어피어런스, 이제 퀄리티도 감성, 관능 제품, 관능 품질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민수홍 대표가 이 문제를 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새로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만 개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걸 다 오히려 생산하는 속도보다 이걸 지금 검사하는 속도가 더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된 것입니다.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진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디펙트 타입인데요. 이게 지금 정상품입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여기 나갔죠. 예, 빨갛게 된 부분이 여기도 약간 나간 겁니다. 이건 이제 아랫면 사진이에요. 아랫면 사진에서 여기 약간 이렇게 칩이 생겼고 여기 스트럭 예, 이렇게 약간의 이런 불량품의 종류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서 본 거고요. 여기 기존에 이런 비전 검사기가 있어요. 여기서 생산돼가지고 오면요, 일로 이제 떨어져서 바구니에 담기는 겁니다. 정품만, 불량품은 딴 데 떨어지는 거고요.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너트가 올라가 있죠. 너트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여기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찍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유리판이죠, 얘가. 예, 유리판이죠. 왜냐면 밑에 카메라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랫면 여기 좀 놓여 있는 거 보시죠. 요거를 이렇게 찍는 것입니다. 카메라들이 있어서. 예. 예, 이렇게 해서 윗면 카메라가 있고요. 요 유리판 밑에 아랫면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전 검사기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비전 검사기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프론텍이라는 회사에. 비전 검사기 사장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기는 인공지능을 몰라서 이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요구를 프론텍이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이 비전 검사기 사장님은 이걸 못하겠다라고 이제 민수홍 사장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수홍 사장님이 혹시 이게 산학협동으로 될 수 있을까 해서 학교에 이제 물어본 거고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을 때 아마 인공지능으로 무엇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저랑 한번 해보게 된 거죠. 이 비전 검사기에는요, 사실은 PC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화면이 있죠. 이게 PC 화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키보드 있죠. 그냥 PC가 들어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PC가 CPU가 어떻게 되고, GPU가 어떻게 되고, 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사양의 P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0.2초 안에 이걸 검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도는 95%의 정확도를 맞춰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회사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기간을 보면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이제 하드웨어 스펙을 받고요. 회사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비전 검사기 팀이랑 만나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있는지, 그래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회사로부터 받았고요. 근데 회사가 데이터를 정말 빨리 마련해 줬습니다. 우리가 과외를 제가 옛날에도 가르쳐 보면 학생이 열심히 하면 학생이 좋은 대학 가죠.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선생님이 또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프론텍 같은 경우는 저희랑 일할 때 굉장히 빨리 데이터 팀에서 일을 해줬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그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은 그냥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보면 이제 여러 그런 전처리라고 하죠. 영어로는 프리 프로세싱을 했고요. 그렇게 그 연구에 한 달 정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개발하는데 또한 이때 한 3개월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첫 한 달은 못했어요. 헤맸어요. 못 풀었어요. 이 문제를. 그런데 결국은 성공을 했고요. 그런데 이 CNN 모델을 개발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또 회사에
이 비전 검사기에 집어넣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을 받은 게 사실은 많은 인공지능 연구가 요 빨간 부분이 아닌 요 까만 데까지만 하고 끝나요. 근데 저희는 실제로 공장에 집어넣는 부분을 신경 써서 한 부분이 아마 미국 인공지능학회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데이터 받은 겁니다. 1920 곱하기 1600 픽셀의 이런 원 데이터를 받았고요. 제가 이 불량품 종류당 한 1000장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1000장까지 못 구해줬고요. 여기 보시면 불량품 종류가 430장, 267장, 그 다음에 정상품이 500장. 그래서 평균 1200장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종류니까 400장. 평균 400장 정도 받은 겁니다. 윗면 사진은. 아랫면 사진은 정상품 500장, 650장에서 뭐야? 총 2000장. 그러니까 근데 종류는 4가지죠. 그러니까 평균 한 500장 받은 거예요. 평균 400장에서 500장을 받았는데요. 최소 100장이 필요하고요. 사장님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1000장 정도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지금 400장에서 500장을 회사에서 줬다. 인공지능 팀, 저희 팀한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이거 좀 다 기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인공지능이랑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사진이죠. 이 사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사진을 전 처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까만 거 하얀 거 다 지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750 곱하기 750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저희가 기존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연구된 VGG16이라는 것에 집어넣으려고 얘가 또 224 곱하기 224예요. 그래서 이 750 곱하기 750을 224 곱하기 224로 이미지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데이터가 회사에서 나오면 이거를 여러 가지 전 처리를 해서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가기 좋게 전 처리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거 인공지능을 수행하는 거는 새로 따로 연구 개발하지 않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VGG라는 Visual Geometry Group 16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걸 약간 변형해서 썼어요. 이게 오픈소스도 다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고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뭐 컨볼루션, 풀링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소프트맥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딥러닝을 배우시면 사실 더 배우실 수는 있는 내용인데 일단 여기서 그냥 용어만 이런 게 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왼쪽에 이미지 보이시죠? 이미지가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 RGB 칼라 세 가지 색깔이 필요하니까 이 이미지를 여기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1000개 중에 하나의 어떤 걸로 분류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자동차 사진이다. 이건 건물 사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그러니까 100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아까 뭡니까? 불량품의 종류가 4개나 5개니까 이걸 사용하면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만든 VGG16을 약간 고쳐서 만들었고요. 약간 조금 줄였어요, 더. 예, 왜냐면 이건 좀 칼라 사진이고 저희는 흑백 사진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1000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건데 저희는 4개나 5개 중에 하나 정도를 3개나 4개 정도에서 이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모델을 좀 복잡성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224 곱하기 224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셋을 80%, 테스트 셋을 20%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미니 배치는 뭐 256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습률을 또 찾아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뭔가 최적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가지고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아나가는 것이 이런 인공지능 딥러닝 연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이라는 방법도 썼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과 비교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방법 중에서는 DWT라는 방법과 PCL의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찾아낸 그런 과정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그 트레이닝 데이터는 그 이미지 종류당 한 400장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한 1000장 정도 만들기 위해서 더블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로테이션도 시키고 좌우 회전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 이미지처럼 이렇게 반전도 시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2배로 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테고리별로 한 1000장 정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못했어요 저희가.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첫 한 달은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임원님이랑 생산성본부에서 저희 연구팀을 찾아와서 잘 돼가고 있냐 해서 중간 검사를 하러 왔는데 저희가 처음엔 좀 안 됩니다. 못 찾고 있어요. 그 당시는 정확도가 65%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좀 우울했죠, 저도. 그 제가 강의한 동영상 중에는 그렇게 아직 잘 안 되고 있을 때 제가 대중 강연을 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제조 인공지능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이거를 잘 못하고 있을 때 제가 강의를 했을 때라서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실패인데요.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될지 안 될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 좀 문제예요.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는 진짜 미리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될 것 같은 게 있죠. 근데 그 될 것 같은 것도 진짜 될지 안 될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 토론토 대학의 데이빗 듀브노드 교수에 대한 그래서 딥러닝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딥러닝은 약간 아직은 물리학이라기보단 공학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트라이 해봐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국말로 쓴 게 딥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발전하기 전에 어떤 엔지니어링과 비슷하다. 누군가 어떤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리를 만들어봤는데 잘 되네요. 다른 논문은 이 다리는 무너졌어요. 근데 기둥을 추가하니까 서 있군요. 누군가는 아치를 만들어내고는 아치는 끝내줘요.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할 땐 됐어요. 저렇게 해서 안 됐어요. 예, 이렇게 지금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프론텍을 할 때도 안 될 때 우리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건지 데이터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원래 이런 문제는 아직 못 푸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못 찾아내는 건지 약간 그러한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여튼 결국은 저희는 이걸 찾아냈어요. 결국 찾아내서 98% 회사에서는 95%를 요구했는데 98% 99% 이렇게 잘 해냈다. 이런 거고요. 회사에서는 0.2초 안에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0.07초, 0.08초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걸 아까 그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이렇게 너트가 올려오면 아까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돌면서 카메라 3대가 사실 찍어요. 저희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간 요 두 가지 윗면 사진, 아랫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하고요.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사진을 찍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거 판단을 해가지고 얘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디펙트 상자에 실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품일 때는 컨베이어 벨트에 해서 이제 포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개발한 건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기반해서 구글이 제공하는 텐서플로우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의 이 비전 검사기를 돌리는 시스템은 랩뷰라는 여기 이제 공장 사장님들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조기업의 사장님들은 랩뷰라는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공작 기계를 구동하는 랭귀지인데요. 이 랩뷰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생한 게 저희가 CNN 이 컨볼루션 뉴럴넷을 개발한 것을 이 회사에 있는 랩뷰 시스템과 연동시키기 위해서 랩뷰로 다시 구현을 했어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랩뷰로 안 했지만 나머지 전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랩뷰로 구현했다. 이것이 아마 상을 받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미지를 보내는 것, 이미지에서 그 동그라미 부분만 잘라내는 것, 또 그것을 아까 227 곱하기 227로 작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랩뷰로 저희가 새로 또 코딩을 한 거죠. 여기서 약간 고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 랩뷰 시스템이 있고 여기 텐서플로우 시스템이 있어서 얘는 700메가나 돼요. 그러니까 딥러닝 이 매트릭스가 행렬이 엄청 큰 거죠. 이 700메가를 한 번 띄우는 데만 몇 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번만 띄워놓고 이 랩뷰 시스템이 얘한테 이 서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0.07초, 0.08초 안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저희가 여기까지는 기존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개발을 했고 이 비전 검사기를 구동시키는 건 랩뷰이기 때문에 랩뷰와 인공지능 시스템과 이 비전 검사기를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랩뷰로 이제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 늘 강조하고 지난번에 제가 대우조선 현대건설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건 현실에 적용이 돼서 실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하고 있는 회사 뱀플과 그다음 경희대학교 연구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사실은 AI만 하면 안 된다. 가서 공장에서 실제 돌아가는 데까지 다 우리가 해줘야 될 거다. 왜냐하면 회사에는 프론텍 팀도 있고요. 비전 검사기 팀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인공지능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것을 끝까지 해주는 건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팀이 직접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번에 미국 인공지능학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팀은 더 많이 컨트리뷰션을 했어야 된다. 기여를 했어야 된다. 다른 팀보다. 솔직히 우리가 일을 더 많이 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AI 학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AI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실제로 리얼 비즈니스 환경에 집어넣을 때 우리는 AI만 연구하면 돼. 나머지는 당신들이 해줘. 이렇게 그런 자세로 하면 실제로 많이 성공을 못해요. 일단은 AI팀이 끝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되는 걸 보면 현업에서 되는구나 하고 나서 그때부터 AI를 배우려고 하고 사람도 뽑으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어떤 성과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아까 눈으로 검사하는 그런 작업자들의 눈의 피로를 많이 줄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의 직업이 없어질까요? 이분들 계속 눈으로 검사하는 직업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분들 굉장히 눈이 아프고요. 눈에 막 눈물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해요. 눈이 나빠져가지고.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고 되게 피로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게 된다는 거고, 현대자동차 같은 고객들, 자동차에서 일하는 제조 종업원들 또는 현대자동차의 실제 소비자들이 다 좋아하겠죠. 너트 하나도 이제 이쁜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품질 정보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랏에서 어떤 공작기기에서 더 에러가 많이 나는지 알 수 있겠죠. 아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 대 다 모아놓고 검사를 하면 어떤 팀에서 잘못했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에서 바로바로 하게 되면 리얼타임 피드백이 될 수 있겠죠. 재밌는 건 이렇게 했더니 회사에서는 이제 이건 스케줄링 시스템도 하자. 그 다음에 회사의 예지보수도 한번 하자.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이 AI에 한번 맛을 들이면 다른 업무에도 또 자꾸 적용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늘 느끼게 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프론텍 민수홍 사장님이 제가 이걸 미국 인공지능학회에 이제 논문을 보낼 때 제가 민수홍 사장님은 상의를 했어요. 이 프론텍에다가 저희가 적용한 거 이거 세계 학계에다가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일종의 노하우가 나가는 건데요. 했더니 민수홍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게 우리나라 모든 중소기업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나의 경쟁사, 프론텍의 경쟁사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금 프론텍은 아예 회사에 이런 모델 하우스를 만들겠다. AI. 그 다음에 전시회도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재밌는 건 프론텍은 이번 이것을 계기로 이제 새로 사람을 뽑겠다. AI. 그래서 실제 뽑았어요, 사람을. 한 명을 뽑았고 저희한테 이분을 좀 훈련을 시켜달라. 예. 그래서 재밌는 거는 오히려 AI를 하고 나서 새로운 어떤 고용이 창출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경험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예, 결국 이런 AI 프로젝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정확도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어떤 리스폰스 타임을 맞춰줬고 회사의 어떤 컴퓨터가 그렇게 대단한 컴퓨터가 아닌데도 거기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거죠. 사용한 건 VGG16이라는 옥스포드에서 만든 걸 약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회화가 중요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어디 있는지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이제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상태에 맞게 랩뷰라는 걸로 저희가 실제로 구현을 해줬다는 거.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드웨어 체인지가 안 일어났어요. 많은 회사들은 인공지능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해요? 가장 돈이 안 들게 효과를 내는 게 좋죠. 지금 프론텍 같은 경우는 비전 검사기도 안 바꾼 거예요. 그죠? 비전 검사기 사장님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비전 검사기랑 연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모델을 만들어서 둘을 연동시키고 랩뷰까지 구현을 해줘서 그래서 제가 이걸 상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고상을 받을지는 몰랐어요. 근데 최고상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상을 받은 게 오히려 요즘 인공지능의 추세라는 거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잘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줬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제조 인공지능의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인공지능 기법의 기본적 이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